여러 매체들을 통해 문화를 접하기도 쉽고 접하는 속도도 아주 빠른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데요. 55년 된 이 오래된 고전음악 감상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문화이고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 공간을 지켜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오실까요? 자고 나면 유행이 바뀌는 대구 시내 중심가 동성로. 전국에서 몇 남지 않은 고전음악 감상실 하이마츠가 50년 넘게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순희 씨는 오늘도 손님 맞을 준비로 바쁜 아침 시간을 보낸다. 출근하면 커피 먼저 이래 기계 먼저 점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의자 같은 거 부르고 바닥 같은 거는 이제 어쩌냐게 다 닦았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창문 열고. 하이마츠는 독일어로 고향이라는 뜻. CD도 MP3도 없던 시절에서 한참을 멀어졌지만 이 고전음악 감상실이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순희 씨에게는 날마다의 보람이기도 하다. 한국전쟁 당시 대구로 피난을 왔던 순희 씨의 아버지는 어렵게 입사한 LP 파일들이 깨질 것이라는 명에 아예 대구에 정착했고 음악 감상실을 열었다. 그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은 하이마츠를 잘 지키라는 것이었다. 우리 아버님은 레코드 판은 판이라 생각하지 말고 악이라고 생각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래 요걸 들 때는 반드시 두 손으로 이건 삶은 거예요. 삶아서 빨아서 말린 거예요. 이래 해봐. 이래 싹 닦고. 1957년 문을 연 이래로 순희 씨 아버지가 꾸려왔던 10년 남짓의 세월에 순희 씨가 끓여온 40년이 보태어져 50년이 넘는 세월.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문전성시를 이룬 적도 있었고 변화많은 세월의 굴곡 속에서 쇠퇴의 위기도 겪었지만 아버지의 마지막 끝날은 하루같이 고수해왔다. 제가 69년도에 대학을 졸업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 선생님 하려고 발령을 받아놓고 있는데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너 나 없어도 하이마츠 차림할 수 있겠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제 안심을 시켜드렸는데 그 이튿날 그만 돌아가신 거예요. 인근 중학교 고전음악 감상 동아리 학생들의 수업이 있는 날 순희 씨가 반갑게 아이들을 맞이한다. 수업은 아들 수원 씨가 맡아서 하는데 대학에서 무역학을 공부하던 수원 씨는 돌연 전공을 바꿔 파이프 오르간을 공부했고 대학교에 출강하는 틈틈이 음악 감상 해설 수업을 한다. 동이라는 뜻이에요. 동. 피아노에서도 이런 동소리 효과가 날 수 있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며느리 정은 씨 역시 피아노를 전공한 음악가로 음악 감상실을 돕고 있다. 클래식 음악 감상을 위해 만들어진 이 공간이 아이들에겐 무척이나 유익하다. 소리에 무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무게가 있나? 무겁다고 하고 이건 어때요? 가볍게 들리죠.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의 테마 음악이 음악 감상실을 가득 채운다. 시중에선 잘 접하기 어려운 음악 한 곡의 감미로움과 힘을 아들 내외도 공유하는 것이다. 예, 저도 음악가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 이 음악이라는 것이 실제로 사는데 많이 도움이 돼야 되겠죠. 그 도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보거나 아니면 다른 물건을 보거나 뭐 어떤 상황에서 그 상대방의 마음을 느낄 수 있고 공감하고 소통하는 그 모든 어떤 그런 힘들의 바탕이 되는데 음악이 소중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단순한 음악적인 지식뿐만이 아니고 공연물을 보거나 연주를 보았을 적에 거기서 연주자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향을 조금 제시해주고 그럼으로써 조금 더 학생들의 인성이 조금 더 풍부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무대 공연이나 연주할 공간이 필요한 이들에게 고전음악 감상실 하이마트는 음악을 공유하는 소중한 무대가 되기도 한다. 그런데 음악 감상을 하던 학생 하나가 오래된 음반 하나를 틀어줄 것을 요청한다. 처음으로 3회 B, 263회 B. 거의 30년 가까이 된 수학 연주 음반이다. 아빠랑 오시면 요즘 잘 볼 수 없는 이게 단종된 것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쉽게 접할 수 없는 그런 게 많아서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심해지면서 승희 씨는 요즘 바로 위층에 있는 살림집을 오가는 것도 버거울 정도다. 3대가 함께 사는 하이마트에서 요즘 가장 큰 걱정은 바로 승희 씨가 관절염 수술을 앞둔 것이다. 희선이와 동현이 역시 할머니의 수술이 큰 걱정이다. 하루 앞으로 바로 다가온 수술도 걱정되지만 승희 씨로선 평생 지켜온 하이마트를 지우는 일도 큰 걱정이다. 금방 끝난대요. 퇴행성 관절염이시죠? 그래서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신다고 그러십니다. 워낙 성격이 보통 때 활동적이시던 분이라서 그 무릎이 안 좋아지셔서 외출을 자주 못 하시게 되니까 한동안 좀 많이 힘들어 하셨죠. 그러시다가 근래에 들어서 통증이 좀 많이 심해지셔서 이렇게 좀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큰 수술을 받고 나면 한동안 하이마트에 돌아올 수 없을 텐데 할 수 없이 자리를 비워야 하는 승희 씨로선 모든 상황이 아쉽기만 하다. 희선이와 동현이는 하이마트에서 할머니와 보낸 시간도 많다.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면 바쁜 엄마 아빠를 대신해 늘 할머니가 맞아주고 보살펴 주었기 때문이다. 승희 씨도 아이들이 자꾸만 마음에 걸린다. 뭐하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놀고 공부하고 음악 듣고 이제 평소에 이제 자꾸 내려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할머니하고 같이 대화도 하고 놀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음악도 듣고 이제 40년 넘게 운영하며 1년에 한두 번 정말 중요한 볼일이 아니고서는 하이마트를 떠나본 적이 없는 승희 씨. 어디를 가면 그게 즐겁지가 않아고요. 여기 일단 들어오면 다리가 아파도 안심이 푹 돼요. 그렇다고 여기서 막 돈을 막 쿵쿵 벌고 이런 건 아닌데도 그냥 있는 거 물 먹고 뭐 이 커피 조금 먹고 뭐 조금 있는 거 이렇게 먹고 이래도 하나도 밖에서 그립지가 않거든요. 그 점이 제일 행복해요. 왜냐면 안 그렇고 제가 이 다리가 이래 돼가지고 이거를 못해가 이거를 어디를 기증을 해야 되나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래 생각을 하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손님이 뜸한 저녁 시간을 이용해 아들 내외와 손자 손녀들이 뭔가를 준비한 눈치다. 요즘 플룻 연주에 한창 재미를 붙인 동현이가 한 곡 멋지게 연주할 기세. 며느리 정은 씨도 피아노 앞에 앉는다. 이제 내일 어머니께서 이제 무릎 수술 받으시러 먼 길 떠나시는데 힘내시라고 저희 아들이 이제 플룻 연주하고 제가 반주 좀 해서 음악 이렇게 연주하려고요. 관객은 오직 승희 씨 한 명. 승희 씨 가족들의 초청을 기쁘게 받아들인다. 역사적인 순간이다. 한번 잘해봐. 이 아름다운 음악과 행복한 풍경 모두가 사실은 하이마트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승희 씨는 알까? 아들 수원 씨도 오랜만에
어머니 순희 씨만을 위해 파이프 오르간을 연주한다. 평생 하이마트를 지켜온 순희 씨에게 짧은 저녁의 작은 음악회가 긴 감동을 남긴다. 알았어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고마워. 건강하세요. 응. 고마워. 아까 불러드렸던 모차르트 곡처럼 경쾌하게 좀 즐겁게 잘 살아. 아유, 알겠어. 하이마트의 음악 덕분일까 아이들이 심성 곱게 잘 자라준 것도 감사한 밤이다. 얼마나 행복하게 온 식구가 이렇게 역사적인 순간을 오늘 가져가지고 많이 행복합니다. 아들 수원 씨가 이끌어가는 3대에 이어 손자 동현이가 이끌어가는 4대에서도 하이마트가 클래식을 찾는 이들의 마음의 고향으로 남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바라보는 밤. 가능만 하다면 하이마트를 위해 앞으로도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고 싶은 순희 씨다. (40년) 넘는 동안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긴 외출에 대해 아버지의 영정 앞에도 고한다. 내일 아침에 서울 가는데 잘 하고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음 날 대구 시내 한복판에서 50년 넘게 명맥을 이어온 고전음악 감상실 하이마트. 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으로 갈 채비를 마친 순희 씨가 마지막으로 하이마트에 들렀다. 며느리 정은 씨를 대동하고 전축실로 들어선 순희 씨. 오늘 야가 다 잘하는데 왜? 이거 있는 거는 요 순서대로 보면 돼. 순서대로 이래 딱 보면 이거 예. 있는 거 확인요. 베토벤 같은 베토벤 TV 보면 되거든. 새로 들여온 음반 기계 작업에 대해 애정어린 당부를 한다. 요 뒤에다가 네가 다 적어가지고 해놓으면 앞으로 네가 편하다 가요. 제가 편하게 예, 알겠습니다. 요거 있어요. 요거 에? 예. 그러고 이거 안 적어놓은 것 좀 다 해놓고. 네. 그래만 해놓으면 안 돼. 뭐 누구서라도 춤추락 하면 잘합시다. 그동안 곁에서 많은 것을 함께한 며느리 정은 씨가 있어 떠나는 순희 씨의 마음이 한결 가볍다. 아유, 추억의 장소로 고향으로 오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뭐 300년, 뭐 400년 우리 손자도 하고 잘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며칠 후 1957년 문을 연 이래로 3대에 걸쳐 운영되고 있는 고전음악 감상실 하이마트. 어머니 주사 맞으셨나요? 식사는? 어젯밤에는 잠수 주무셨어요, 그래? 어제 못 주무시고? 소변 때문에 그런가? 원래 둘째 주에는 좀 아프대, 그게. 좀 많이 깨시네. 손님 맞을 준비를 마친 수원 씨 부부. 어머니 순희 씨가 걱정이다. 수술은 잘 되셨는데, 이변이 제가 이번에 보니까 단순히 어떤 그런 몸을 고치고 하는 그런 문제를 떠나서 사람의 어떤 마음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수술을 받고 재활을 해서 조금 더 남아있는 내 삶을 조금 더 활력 있게 살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재활이 많이 고통스럽고 힘든 것 같아요. 어서요. 예, 저쪽 편에. 마침 한 달에 2번씩 클래식 감상을 하는 주부들의 모임이 있는 날이다. 이미 5년 넘도록 주기적인 모임을 이어가고 있는 오랜 단골들이 고전음악 감상실 하이마트를 찾았다. 한 달에 2번씩 모여서 감상실에서 같이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공유하는 공간이고 공유하는 시간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참여하게 됐습니다. 대박한 음악 지식, 네, 그런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음악 해설을 들을 수 있어서 이 하이마트가 정말 어느 장소보다도 좋습니다. 그런 분들 옛날 음반 하나 제가 오늘 수원 씨가 제안하는 첫 곡은
하이마트 일대인 외할아버지가 좋아하던 곡이다. 생전 메시아 중에서 한 부분입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인데 저도 어렸을 적부터 이 음악을 상당히 자주 들었었습니다.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상당히 좋아하셨다는 그런 말을 제가 여러 번 들었었습니다. 그 말콤 사르젠 하이마트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LP판에 대한 기대감으로 객석이 훈훈해진다. 들려드릴게요. 요즘에 많이 듣는 어떤 고음악 연주단체의 그 맑은 소리가 아니라 조금 더 한결 커진 책임감을 절감하는 수원 씨. 오늘따라 들려주고 싶은 해설이 많다. 들어볼 수 있어요. 어머니 순희 씨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외할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턴테이블에 LP판을 올리는 손길이 조심스럽기만 하다. 모차르트 하이든 시대의 교향곡들 보면 여기에 흔히 한악장이 더 미지게 됩니다. 미뉴에트. 그래서 이 곡을 특별히 미뉴엣이 빠진 그러니까 짤즈부르트 심포니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전음악 감상실 하이마트가 웅장한 클래식 선율 속에서 되살아난다. 이 음악 감상실의 긴 생명력은 바로 3대가 함께 살며 지쳐가는 음악 그 자체임을 사람들도 안다. 이 클래식 음악에 별로 저해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회원들이 오늘 여기에 이제 해설까지 곁들여서 음악을 감상할 수 있다 해서 그래서 일단은 오늘 처음 와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경쾌하고 즐거웠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하이마트를 찾을 것이다. 그리고 이 공간을 변함없이 이어가고 후세에 전해주기 위해 수원시 부부는 그 출발 선상에 서 있음을 숙명처럼 알고 있다.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어린 학생들한테나 아니면은 특별히 음악의 문턱이 높게 느껴져서 조금 이렇게 두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편안한 자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전처럼은 아니더라도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장소로서 이 장소가 지어질 수 있다면은 저희 돌아가신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또 저희 어머니의 뜻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3대에 이어 4대에서도 이 공간이 클래식 음악을 만날 수 있는 마음의 고향으로 남을 수 있기를 고대하면서 초가을 대구를 풍성하게 물들이는 문학의 소식도 이어서 보시죠. 국내 최초의 피아노가 달성군 삼운진 나루터를 통해 들어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900년 3월 26일 선교사 사이드 보섬이 그의 아내 에피를 위해 피아노를 들여왔는데요. 그 3일간의 여정이 다큐뮤지컬 귀신통 납시오로 그려집니다. 대구 경북권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다큐뮤지컬인데요. 공연에 앞서 지난 16일 달성군청 대강당에서 제작 발표회와 쇼케이스 공연이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서 이번 뮤지컬의 주인공 윤복희 씨를 만나보시죠. 저는 일단 전화로 이 캐스팅 제의를 받았어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선교사님이 가지고 들어오신 이 피아노의 영을 제가 뮤지컬로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 한마디가 저는 무조건 어떤 스타일로 합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네 했어요. 귀신송은 당시 피아노를 처음 본 사람들의 문화적 충격을 잘 나타내고 있는 말인데요. 우리 지역의 이야기를 꾸며서 더욱 흥미로움을 자아냅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과 변화에 대한 공포를 겉모습만 보고 독집이라고 하거나 귀신통이라고 오해한 편견이 선교사의 의술과 따뜻한 인간에 대한 내면적 이해로 이어지며
화합하고 융합되는 과정을 즐기고 싶었습니다. 낙동강의 아름다운 실경을 무대로 펼쳐질 다큐뮤지컬 귀신통 낚시호는 오는 27일과 28일 양일간 달성군 삼원진 나루터에서 공연됩니다. 디지털 아르텍스모다 2013 제3회 공간 일상의 오부제전이 경북대학교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디지털 아르텍스모다는 미디어, 회화, 섬유, 패션의 약자인데요. 이번 전시에서는 일상에서 흔히 보던 소재들을 새로운 공간에서 만남으로써 제3의 공간에서 느끼는 일상에 대한 소통을 다양한 장르의 작품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제3의 공간이란 가정, 직장, 학교, 거기에서 벗어나 개인의 여가적 공간, 사회적 공간으로 전시장 또한 그 속에 포함시킬 수 있다 보고 거기에서 일상적으로 자주 마주쳤던 소재와 매체들을 작품으로서 마주할 수 있습니다. 19명의 작가가 서로 다른 4개의 장르를 통해 일상을 다시 보는 디지털 아르텍스모다 2013 제3회 공간 일상의 오부제전. 다음 달 12일까지 경북대학교 미술관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버머 아트스트리트에서는 벽을 색다르게 해석한 9월 기획전 어바웃 더 월을 마련했습니다. 벽은 우리에게 울타리가 되어주기도 하고 소통을 단절하는 장애물이 되기도 하는데요. 대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젊은 작가들은 벽을 어떻게 해석했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뒤에 보시는 이규 작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컴퓨터 바디로서 했었던 작업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것을 재촬영해서 전시 공간에 이제 다가가지 못하는 어떤 유리벽에 아예 설치물들을 설치해버려서 새로운 이제 가상의 벽을 통해서 실제 작품과 그 가상의 작품들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전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보현 작가 같은 경우는 좀 어떤 정치적인 소통이 되거든요. 두 개의 스피커가 도로를 통해서 오르내 내리면서 서로의 각자의 주장들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고 끝이 없이 반복되고 이런 상황이, 사회적 상황에 대해서 작품으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작가들은 이번 전시를 통해 지하 통행로가 가진 원래의 기능과 형태를 다양한 해석으로 내놓았는데요. 어바웃 더 월전 함께 하시면서 내 앞에 있는 벽을 새롭게 바라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시는 이달 28일까지 버머 아트스트리트에서 계속됩니다.